네,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피커를 에이징 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2시간째 돌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것이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같은 음량으로,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18시간씩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구동할 것인지 그동안에 좀 고민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기준 파형, 마이크 3개를 가지고 파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파형은 정말 이쁩니다. 이 소리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비교를 하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마이크 3개로 코 위치, 그 다음에 오른쪽 귀, 왼쪽 귀 각각의 파형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켜서 나누어서 보기 좋게 비교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준 RTA 파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2시간을 돌리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를 먼저 코 위치에서는 뭔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오렌지가 기준이고 청색이 시간, 에이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째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설마 이렇게 빨리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귀에서 측정한 것은 거의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는 무시합니다. 자, 왼쪽 귀에서 측정했더니 이 부분에서 약간 위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이 바뀐 것이 이 전체에서 나타난 거고, 코 위치에서도 보인 거고, 자, 이 부분도 역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뭔가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음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지속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드레인지만, 미드 우퍼만 따로 측정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코 위치에서는 2대역 약 1.2kg 1.2kg 대역에서 약간 처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고, 왼쪽 귀에서 여기 한 2.2kg 대역에서 이게 지금 약간 쉬프트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스피커를 다 온한 상태에서의 RT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드디어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3마이크 RTA 청색이 2시간 지난 거고 주황색이 기준입니다. 변한 것을 코 위치에서 측정한 마이크는 아까 보셨다시피 미드와 트위터에 이런 변화들이 보이고, 오른쪽 귀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 왼쪽 귀에서는 이 부분의 고음에서 이렇게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지났더니 약간 뭔가가 달라졌다. 자, 그러나 이 달라진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거냐, 이것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압축 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 화면이 작으면 거기에서는 약 5초나 10초 정도 전체 압축 영상 노래, 핑크노이즈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틸컷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이 파형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G80의 스탠더드 오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펴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오디오 튜닝을 할 때
중복 투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비용과 근사하게 어떤 식으로 튜닝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졌든 아니면 예산 범위가 약간 더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의 예산에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복 투자를 하고 튜닝에 실패하는 이유는 가성비 또는 패키지 또는 카우디오 샵에서 권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알지 못하면 적어도 시스템은 알아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10,000원짜리를 먹으러 갈 때도 고민합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인지, 거기는 맛이 있을 것인지. 자, 하물며 기본적으로 튜닝 들어가면은 300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처리하죠. 이 소리가 어려운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수치로 결과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량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오로지 감성적으로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도 소리는 달라집니다. 스피커만 바꿔도 달라지고 트위터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트위터 하나만 바꾸고 DSP하고 스피커 다 바꿨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속으실 겁니다. 소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잠깐은 달라졌다라고 오케이, 순정과 달라졌어, 땡큐 하고 지갑 열고 카드 꺼내고 결제를 하시는데 그것은 2, 3일용입니다. 자, 일주일 정도 타보시면 드디어 귀가 트이신 분들은 일주일까지 안 가고 그 다음날 또는 카우디오샵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알게 됩니다. 아,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꾸미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없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G80 스탠다드 오디오의 시스템은 이렇게 순정 앰프가 여기 달려있고 7채널입니다. 센터와 그 다음에 트위터와 미드우퍼, 트위터와 미드우퍼가 이렇게 원채널 2A 시스템입니다. 아주 나쁜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트 밑에 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뒷도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음량을 올리면 이 구조 때문에 소리가 뭉개져서 거칠어진다. 자, 두 번째는 순정 우퍼가 시트 밑에 달려 있는데 이 출력이 낮아서 문제다. 왜? 순정은 출력을 높게 하지 않으니까. 출력이 높아지는 순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 이상은 출력을 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순정 앰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순정 앰프의 튜닝 값,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오디오는 앰프 안 달린 것보다 소리 좋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튜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정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뒷자리, 운전자 모두가 어느 정도 들을 만한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중간한 튜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상도 떨어지고 명료도도 떨어지고 출력도 낮고 당연히 밸런스도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원채널 2A 방식을 투채널 2A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트위터를 여기다 장착을 할 것이냐 대시보드 위에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트위터가 이 밑에 있지 않고 이 위로 올라간 것은 트위터의 특성, 트위터에서 재생하는 주파수 특성이 고음인데 이 고음은 방향성이 있다. 즉, 이 밑에 있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렸는데 문제는 이 트위터가 내 귀를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역대가 특정 주파수 대역이 높게 피크로 올라가거나
특정 음역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얘를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역을 내가 올리면 실제로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력을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먼저 가서 찌그러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력 높은 앰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앰프의 출력이 추가했는데 50W다. 그럼 너무 낮아요. 왜? 이퀄라이징을 제대로 하면 음량을 올리게 되면 아까 올렸던 이 부분이 먼저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기껏 돈 들여서 장착했는데 음이 찌그러진다. 그런 일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이것을 순정 그대로 갈 것이냐, 별도의 채널로 갈 것이냐. 벤츠나 BMW와 같이 미드레인지가 여기 있다면 같은 채널로 가도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드우퍼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분리해서 해야 된다. 자,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 기존에 7채널이었는데 이 앞 도어가 트위터와 미드가 한 채널이었는데 2개 채널로 가면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0채널 DSP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순정이 7채널이니까 8채널 DSP를 넣으면은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엉터리다. 왜? 미드와 트위터의 위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샵에서는 적당하게 그냥 8채널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트위터에 따라서 채널 수가 늘어나고 그 채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서브우퍼 출력 적당하게 올려주면 소리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물론 묵직한 사운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묵직한 사운드는 초저역의 출력도 높아야 되지만 울림통이 커야 저음이 잘 나오는데 이 시트 밑에 있는 것은 울림통이 너무 작아서 어느 한계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와 이 시트 우퍼의 적절한 공진, 그 다음에 이 뒷도어의 DSP로 공진을 잘 시킨다면 어느 정도 저음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은 것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외장 앰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력이 높은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DSP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다. DSP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드디어 이제 더 상세하게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필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제 주제가 5분 팁, 그러니까 5분간 강의하는데 실제로 5분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면 소리가 보인다. 물론 소리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갑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도대체 필터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필터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초창기에 스피커가 처음 발명되고 재생했을 때 모든 주파수 대역을 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음부터 초고음까지 다 재생했다는 뜻이죠. 그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kHz까지, 물론 더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재생할 수 있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20Hz부터 고음은 20kHz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창기의 스피커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스피커로 모든 소리를 다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스피커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특성에 맞춰서 음역대가 따로 재생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그리고 중저음을 재생하는 미드우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3웨이,
그 다음에 뭐 4A 이렇게 다양한 스피커의 음역대에 따라서 나누는 스피커가 나왔지만 간단하게 일단 트위터와 미드만 먼저 살펴보면 트위터와 미드의 스피커의 역할이 다른 만큼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의미고, 트위터에는 고음만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음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가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 필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필터가 맞습니다. 바로 고음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미드우퍼, 도어에 있는 미드우퍼는 중저음을 재생하는데 이 중저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트위터가 따로 있으니 고음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음이 빠진 중저음만 재생하게 하는 저음 통과 필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LPF,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 그러면은 미드우퍼에 사용하는 거고, 하이 패스 필터 그러면은 트위터에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만약에 우퍼가 있다면 초저역은 또 미드 우퍼에서 재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초저음에 관련된 하이패스 필터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가 역할에 따라서 제대로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특정 음역대만 입력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필터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지만 아무튼 스피커에 맞게 스피커가 재생할 수 있는 음역대를 스피커에 넣어주는 필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정에 몇 가지의 필터,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혹시 상상해 가십니까? 대략 5개에서 6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순정의 원 채널 2A, 채널은 하나인데 스피커는 2개인 경우가 이제 원 채널 2A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스피커의 구성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가 있고 미드 우퍼가 있죠. 자, 그런데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채널을 쓰는데 고음과 중저음이 같이 나온다. 즉 필터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적용된 것이 이 트위터에만 컨덴서 한 개, 뭐 20원 정도 합니다. 자, 20원짜리 간이 필터가 적용되면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이 대역이 트위터에서 나오는 대역과 이 미드우퍼에서 나오는 대역이 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필터를 잘 쓰면 이게 나눠지는데 나눠지지 않고 2개의 스피커에서 같은 음역대가 출력돼서 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채널은 하나니까 이 미드우퍼는 어떻게 필터를 구성했느냐? 필터 없이 장착 각도와 스피커 특성으로 고음이 적게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와 미드우퍼에 겹치는 대역이 너무 많아서 위상이 맞지 않고 소리가 겹쳐서 소리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G80의 순정 그대로 트위터만 측정한 특성 커브입니다. 자, 이렇게 고음만 재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덴서 한 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뭐 특정 주파수 대역이 높고 뭐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드레인지가 필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고음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 음역대가 바로 약 9kHz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한 4kHz 대역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순정 미드우퍼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플레인지를 재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2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떤 파형을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는 이런 경사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드우퍼는 이 9kHz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겹치는 대역이 이렇게 주파수가 약 1.8kHz에서 1.5kHz에서 9kHz까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소리가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볼륨이 커질수록 더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바이앰프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순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순정, 앰프 없는 사양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은 이 트위터와 미드의 방향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위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퀄라이저 튜닝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위상 때문에 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지만 채널은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퍼는 이렇게 저음만 내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이 되고 원 채널 2A이기 때문에 미드와 트위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만 이제 우퍼만 추가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채널로 고음과 중저음이 같이 들어가고 서브우퍼는 별도 채널로 이렇게 구성되는 시스템도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 미드와 트위터는 아까 말씀드린 원 채널 2A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음질이 역시 떨어지는데 이제 스피커 성능으로 약간 커버하는 것이고 우퍼는 별개의 채널로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G80 일반 오디오 같은 경우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렉시콘이나 뱅앤올룹슨이 아닌 경우, 일반 오디오인 경우는 지금 이런 시스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퍼가 여기 따로 있고 고음 트위터와 중저음 미드 트위터가 이렇게 각각의 채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 채널 또는 바이앰프 채널, 바이앰프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순정 앰프에서 이 기울기나 주파수 대역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상도 조절할 수 있고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정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어중간하게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량에는 운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조수석에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뒷좌석에도 사람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위주로 튜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정 앰프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의 필터. 이 필터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꾸밀 때 이 필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스피커의 개수는 몇 개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정해져야 튜닝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복 투자하지 않는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필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순정에 아까 제가 얘기한 6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튜닝 방향을 세워야 될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중복 투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정 우퍼가 따로 있고 2채널 3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3개인데 우퍼까지 하면 이제 4개가 되는 것이죠. 트위터와 미드가 같은 채널인 경우입니다. 트위터와 미드가 같은 채널이고 도어에 있는 6.5인치가 저음을 출력하는 이런 구동 방식입니다. 이런 구동 방식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원 채널 2A와 비슷한 사운드이지만 중역대를 재생하는 스피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리는 조금 더 좋을지 모르지만 음량을 올리면 이 부분에서 음이 찌그러지고 위상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거칠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순정 우퍼가 있고 2채널 3 스피커인데 약간 시스템이 다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어에 있는 6.5인치와 트위터가 같은 채널이고 미드레인지 2.5인치가 따로 있고 우퍼가 따로 있는 구성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스템과 채널 수는 동일한데 이 구동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음 트위터와 저음이 같은 채널이고 미드가 또 하나의 채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보스 사운드가 이런 미드 우퍼와 트위터가 같은 채널이고 미드레인지가 다른 채널의 형식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퍼는 당연히 저음만 출력하기 때문에 저역 통과, 로우 패스 필터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미드레인지를 보시면 미드레인지는 이 낮은 주파수 대역은 고음만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 패스 필터, 고음 통과 필터와 또 초고음은 재생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이 중간 대역만 재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 빨간색을 보시면 도어에 있는 미드 우퍼와 트위터인데,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저역은 재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이패스 필터가 걸리고, 이 부분은 중역이 미드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가 같이 걸렸는데, 이렇게 특정 대역을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이제 노치 필터라고 표현을 하지만, 카오디오에서는 잘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고주파에서 많이 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퀄라이저도 특정 대역을 나오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이제 노치 필터 형태의 필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운드를 왜 미드와 트위터를 같은 채널로 하지 않고 우퍼와 트위터를 같은 채널로 해서 중역이 따로 나오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위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필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 대역이 위상 때문에 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저음과 고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같은 채널이지만 같은 채널 같지 않은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위상을 맞출 수 있다 라는 개념 하에서 이런 식의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카오디오에 적용되는 필터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3채널 3웨이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우퍼가 따로 있고 3채널 3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우퍼가 이렇게 따로 초저역만 재생을 하고, 여기 중저음용, 중음용, 고음용 이렇게 각각의 모든 필터의 로우 패스와 하이 패스가,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 패스, 고음만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 그 다음에 저음은 로우 패스와 여기 초저역은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하이 패스, 서브우퍼는 저음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정에는 6가지의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스피커가 20몇 개 달려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차량들의 앞도어 스피커를 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보다 스피커가 많은 것은 쓸데없이 서라운드나 온갖 잡동사니 스피커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스피커 많다고 절대 소리 좋은 건 아닙니다. 스피커의 최적은 사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퍼가 있고 3채널 3웨이 스피커 정도면 소리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소리의 명료도를 낮추고 오히려 소리가 더 나빠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스피커 소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개수가 적절해야지 그 이상 되면 오히려 소리가 나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서라운드까지 나오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3채널 3웨이의 서브우퍼 구성으로 된 이런 시스템까지, 순정에는 6가지 필터가 있다. 이거 5분 훨씬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꾸밀 때 현재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채널을 늘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채널을 줄여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같은 채널인데 이 중고음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 이대로 DSP를 적용해버리면, 채널 수를 동일하게 해서 적용하면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DSP를 적용할 때는 이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피커의 위치, 그 다음에 순정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카우디오샵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도한,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에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되고, 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이런 식으로 뿐이 할 수가 없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고객님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우디오샵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안 합니다. 대신에 몇천 달짜리 얼마예요 하고 끝내요. 자, 사운드는 순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 방향을 잡을 것인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끼려면 제대로 분석하고 튜닝 시스템을 꾸미는 것, 이것이 바로 튜닝의 시작입니다.